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불송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성범죄사건, 마약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고 본 사안처럼 좋게 마무리한 사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클라이언트 분께서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무면허가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B씨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A씨를 찾아온 뒤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운전을 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A씨에게 음주 무면허 혐의가 모두 적용되면 A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교통 관련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송치로 이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호프집 사장님의 진술서, 그 다음에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전에 식당의 결제 내역에 의하면 술을 결제한 내역이 없고 호프집 사장님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운전을 마친 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의견서도 그런 취지로 법률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음주운전은 무혐의, 무면허운전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면 본 사안처럼 음주 관련해가지고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거, 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잘 대응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혐의를 다툰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돌려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